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574도를 맞은 한글날입니다. 예년 같으면 한글을 주제로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렸을 텐데요.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올해는 가상공간에서 우리말 겨루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건물 내부에 대형 모니터가 설치되고 인터넷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하나둘씩 등장합니다. 나이가 지긋한 어른부터 애띤 얼굴의 초등학생까지 각자의 집에 설치된 화상 카메라 앞에 자리를 잡은 우리말 겨루기 참가자들입니다. 치열한 예선 경쟁 끝에 본선에 올라온 참가자는 모두 30명. 6년째 열리고 있는 행사로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때문에 올해는 가상 공간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처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을 가진 우리나라의 글자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서로가 서로를 마주볼 수 없는 가상 공간이지만 참여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힘찬 박수와 뜨거운 함성으로 응원을 보내주고 정답판을 들어올리며 한글 실력을 뽐내기에는 가상 공간이 전혀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또 오순도순하니까 그 점은 상당히 또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오프라인 공간에서 온라인으로 자리를 옮긴 우리말 겨루기 대회.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는 한글날의 풍경까지 바꿔놓았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목포에서 70대 부부가 코로나19에 확진되는 등 전남에서만 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목포 석현동에 거주하는 70대 부부가 최근 인천에 사는 친척과 만나고 광주 등을 방문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전남대병원 등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지난 6일 프랑스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이던 3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전남의 확진자는 모두 176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광주에서는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 30층이 넘는 고층 건물이 81개가 있지만 70m 이상의 고가 사다리 차는 한 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30층이 넘는 건물이 광주에는 60개, 전남에는 21개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최대 23층까지 진압할 수 있는 70m 고가 사다리 차는 한 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광주 MBC 5.18 40주년 특별기획 내 인생의 5.18입니다. 오늘은 5.18 때 941생한 의대생이 의료인이 된 이후 다른 5.18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삶을 소개합니다. 김철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80년 5월 18일은 조선대 의대생이던 이민호 씨에게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광주 1구 운동장에서 동문 체육대회를 하던 중 계엄군의 무자비한 진압에 놀라 달아나다 붙잡힌 겁니다. 군홧발에 수차례 배를 짓밟혀 췌장이 파열돼 이대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공수부대 3명이 이렇게 저를 따라서 쫓아오더라고요. 그 군홧발로 진육이어가지고 배가 이제 췌장이 파열되다 보니까 피도 2,500cc 정도에 3,000cc 가깝게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갔고 쇼크에 빠졌는데 국군 통합병원에서 대수술 끝에 간신히 살아난 그에게는 사명 하나가 생겼습니다. 저도 죽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이 내가 사회에 갚아야 될 빚이다. 베푸는 것만이 말하자면 그 빚을 갚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민호 원장에게 오늘 특별한 환자들이 찾았습니다. 국군 통합병원에서 만나 함께 치료를 받았던 5.18 부상자들입니다. 좋은 시설과 큰 병원을 놓아두고 굳이 허름하고 오래된 이 병원을 찾는 건 동병상련의 이민호 원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적인 이야기를 못 나누잖아요. 내 아픔을. 그러다 보니까 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서. 원장님 이래저래 하신다 하면은 tumor도 안 하시고 영양제 놔주시고 약도 오면 좋은 걸 또 처방해 주시고 그러니까 아무데도 천사보다 더 좋으십니다. 본인도 5.18 때 죽을 뻔했던 피해자이면서도
다른 5.18 피해자들이 불쌍하다는 이민호 원장. 자신이 부상자들을 도울 방법이 의술밖에 없음을 오히려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5.18 피해자들 보면은 괜히 안쓰럽고 도와줘야 되는데 제 능력이 뭐 의료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항상 그렇게 바라고 있고.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라임 자산운용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강 전 수석은 자신의 SNS를 통해 어제 진술은 터무니없는 사기와 날조라며 김봉현을 위증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은 어제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해 스타모빌리티 이모 대표를 통해 강 전 수석에게 5천만 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교육기관에서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이 남발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한글날을 맞아 광주시 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스마트러닝과 언택트, 온택트 등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면서 뿌리 없는 신조어나 외국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광주 지역 사립유치원 가운데 32%가 외국어로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우리말로 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마약 사범이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박재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 지역에서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2017년 123명, 2018년 158명, 지난해 244명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지난 8월까지 233명이 검거됐습니다. 이처럼 마약류 사범이 급증한 것은 최근 SNS와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마약류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등 공급이 확대되면서 마약류 사범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상온 노출 문제로 잠정 중단됐던 독감 접종 사업이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재개됩니다. 광주시는 오는 13일부터 만 13세 이상 18세 이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